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회합반 16강.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삼합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막 이렇게 열강을 했죠. 자, 오늘은 16강 인호술 삼합에 대해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삼합의 한 종류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와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한 장에다가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인호술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의 샘플들을 좀 풀어드리면서 삼합을 가진 사주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삼합의 글자가 모두 지지에 있는 경우들을 전합이라 해서 완전한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좋고 뭐 이래야 나쁘고에 대해서 벗어나세요. 다 필요한 사주입니다. 다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고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인호술 삼합. 인호술이라는 건 지지에 인목, 오화, 술토가 있는 형태입니다. 뭐 순서가 좀 뒤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뭐 오술일 수도 있고, 오술일 수도 있고, 인술, 오일 수도 있고, 오술, 금일 수도 있고, 뭐 인호술, 유일 수도 있고, 뭐 인호술, 사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 개 글자가 모여 있으면 삼합을 가진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주를 좀 되게 까다롭게 보는 관법이나 까다롭게 규정을 정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삼합이 있어도 월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거나 삼합이 돼 있어도 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 그냥 인호술 안에 일주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인호술 안에 월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월지 빠진 인호술은 삼합은 소용이 없다. 뭐 일지 빠진 삼합은 소용이 없다. 아니야. 소용없는 게 어딨어. 다 소용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뭐 잘못됐다, 나쁘다, 안 됐다라는 거는 그 콜라병을 든 부시맨 같은 정신인 거예요. 자, 저희 어릴 때 그 콜라병 든 부시맨 영화가 나왔었는데 영화 제목이 부시맨이었죠. 근데 그 부시맨 영화에 그 부시맨 마을에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부시맨들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물건 어디다 쓰냐? 이건 나쁜 물건 이러는 부시맨들과 이 뭔가 다 심오한 뜻이 있고 어디에 쓸모가 있겠지 해서 그 콜라병의 쓸모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부시맨의 일화로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야만 삼합이 완성되고 뭐 이러면 삼합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삼합은 이런 느낌이면 그럼 이러한 삼합은 또 어떤 느낌일까? 라는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다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주는. 자, 인호술 삼합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기운이 뭉쳐서 연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월지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중심사회가 포함되어서 벌어지는 삼합적 작용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월지를 빼고 월지를 제끼고 삼합이 벌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형태는 일지, 시지, 연지가 삼합을 이루고 있고 월지는 따로 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따로 노는 기운이 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충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생이라는 것은 부대 효과로 사회가 벌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사주를 보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사주를 보면은 어떤 걸 보면 될까? 인호술 빠진 거 다 들어있네. 샘플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삼합이 벌어졌는데 월지를 빼고 인호술이 서로 연대를 맺었다라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자수야, 자수. 이게 만약에 자수야. 자수인데 여기가 오화야, 오화. 그래서 인, 오, 술, 오화 연대를 만들어서 자수의 사회와 충을 하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먼 사회와 나와 나의 측근들과 나의 미래의 기운들을 합쳐가지고 사회를 개혁 변화시키겠다는 사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나의 세력과 사회의 세력이 좌우충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존재들은 나를 돕고 있어. 근데 먼 곳에 갔더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삼합의 한 축인, 그럼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예전 그 아베 수상, 일본의 수상이 죽고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 수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수상 선거할 때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는 분이니까 일본의 수상이 지금 2명이 지금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정당이 안 바뀌어요. 그냥 다 자민당이 하죠. 자민당의 두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은 자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외적 인기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자민당 내에서는 반대파 소수파인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야. 꼭 저기 우리나라 정치로 보자면 뭐죠? 국민의힘에 보면은 옛날에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소장을 하셨던 그 약간 좀 되게 좀 그분 누구지? 그분 있죠. 당내에서는 이게 맨날 두드려 맞아서 찌그러져 계시는데 근데 또 대중적 인기는 또 높으신 분. 그냥 그런 느낌이지. 자, 이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측면이에요. 뭐 전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나와 내 측근 세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주, 인호술 삼합을 만들어서.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꼭 무슨 느낌입니까? 그 조선시대 말에 어떤 개화파의 개화파와 보수파의 대립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쇄국 정책을 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람들과 안 된다. 기존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유지하여서 외부의 서양 세력들은 다 간첩들이니까 그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라는 어떤 쇄국주의와 어떤 개화주의 간의 충돌일 때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누구겠어요? 사회를 바꾸겠다. 사회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외부 세력과 자신의 측근 세력과 내가 주동. 이러면 이게 개화파야. 이게 개화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인호술 삼합한 다음에 얘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이러면 수구파야. 수구파. 내 사회를 지키겠다잖아. 내 사회를 지키겠다. 내 사회를 인호술 삼합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사회를 지켜서 외부 세력과 싸우겠다잖아.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합을 펼쳤는데 얘하고 충을 해. 삼합의 중심 기운이 이렇게 만약에 신자진을 했는데 여기가 오화야. 이러면 나의 일부와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있지만 내 자식이나 나의 미래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제2의 자아나 내 마음속에 억눌린 소수자는 그게 싫다잖아. 그렇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월지의 반대 기운이 대운에서 올 거기 때문에 결국 나는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지만 뒤쪽 스탠스가 옳다라는 시대를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가령 만약에 인호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오화야. 시주가 자수야. 이거 오화예요. 그러면은 자 좌우충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하고 내가 좌우충하고 있는 거야. 내면에서 나끼리 좌우충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제1순위 나와 제2순위 나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이럴 오화를 쓰려는 능력과 자수를 쓰려는 능력. 이거를 교통정리를 잘하면 능수능란한 사람인 거고 교통정리가 안 되면 내부를 겪고 있는 사람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도 되게 그 사교적으로 영업을 하는 능력과 강하게 가서 야 싫으면 관둬 깽판 하려는 기술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그러면 나랑 협상 잘하는 사람하고는 잘해주고 저놈하고 싸워야겠다. 전투적으로 싸울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러면 잘 가려서 쓰면 좋잖아. 근데 오로지 타협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보다는 더 낫잖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내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글자가 있으면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 일본의 역사적 인물에 보면은 그 일본의 의인, 그래서 일본의 그 유대인을 구한
그 독일인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의 외교관으로 있던 라트비아의 외교관으로 있던 일본 영사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이 라트비아를 막 점령을 하고 유럽을 점령을 하니까 다 대사관 앞으로 와서 마지막 남은 대사관이었던 일본 대사관에 와서 제발 우리를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그 여권을 발급을 해주세요. 여권을 발급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대사관들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그 영사가 자기 임기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아서 자기도 철수를 해야 되는데 본국에다가 이 사람들 좀 그 받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돼. 그 지금도 난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박해에서 며칠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국 자기 직권으로 그 비자 발급을 해줍니다. 일본 영사가 발급한 정식 비자야. 그래서 일본을 갈 수가 있어. 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러시아를 거쳐서 소련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출이 된 사람이 한 6천 명 가까이가 된답니다. 열흘 동안 잠도 안 자고 그것만 써줬대. 그 비자 발급만 해줬대. 근데 이후에 한동안은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일본 그 영사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이스라엘로 간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일본의 이스라엘 그 대사관 직원으로 오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30년 전의 일본 영사를 찾고 싶다라고 일본의 외무성에 문의를 하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우린 그런 사람 모르고 우린 그런 사람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그 외교관은 이후에 경질을 당하고 이후에 너는 우리의 수치다. 왜 나라에서 하라는 짓을 안 하고 네 멋대로 뭐 유대인들을 살리고 자시고 하느냐. 걔네들은 우리의 적이다. 뭐 해가지고 왜 적들을 살려줬느냐 해가지고 한동안 그 그림자 없는 사람으로 추대가 돼서 일본의 이제 그 우익들이 그 매국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50 몇 년이 흘러서 그분이 이제 1970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이스라엘로 가서 의인상을 받아요. 이후에 그 일본에 간 이스라엘 직원이 그 사람을 결국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초대를 해서 그 일본인 최초로 그 유대인을 살려준 의인, 세계적 의인으로 해서 큰 상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외무성에서는 계속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가 2000년이 되고 나서야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정말 제대로 된 외교관이다라고 하면서 말 바꾸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요. 그 전까지의 정통성적 측면에서는 유대인을 도운 외교관을 매국노다라고 해서 눌렀는데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실은 우리 일본이 다 그 유대인들 우리 사랑했어. 우리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 동지애를 발현했던 2차 대전 때도 수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게 사주가 이런 거야. 이게. 그렇죠? 이런 시대적 이야기를 사주로 표현하면 딱 이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사회에는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과 동일화를 이루고 하나의 마음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대운이 바뀌어서 반대의 계절이 되니까 요 소외됐던 글자가 인정을 받게 되더라 같은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삼합에서 하나 빠진 글자가 만약에 충국을 이루게 되는 형태라면 그런 것들이 서로 변화 변동의 인자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 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를 한번 보죠. 좀 더 줘보죠. 인호술 삼합의 궁성과 십성과 순서를 살펴본다. 2번. 삼합에서 일간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3번. 삼합의 제어, 설기 오행의 유무, 조후 불균형의 유무 이런 등등을 살펴본다. 삼합의 제어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에서 삼합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지의 4개의 기운 중에 3개의 기운이 한쪽 편으로 확 쏠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절의 불균형, 일종의 조후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후 불균형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군과 개인의 활동이 삼합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내 개인적 영역으로 갖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죽어라고 일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거나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으로 싹 다 집어삼키는 형태들이 나타나기, 예를 들어서 퀴리 부인이 뭐 애를 낳았다, 뭐 연애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일체 없고 열심히 방사능을 연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방사능 중독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 예를 들어서 또 뭐 누구 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아프리카 토인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뭐 하셨다. 뭐 이런 얘기. 그분이 뭐 자기 가정 생활이 있었다는 둥, 뭐 개인 생활, 미래를 위해 휴양을 했다는 둥, 뭐 그런 거 없잖아. 그게 쉽게 말해서 삼합의 기운이 나의 기운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딱 싸잡아서 와버린 거와 같은 거야.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놀래 하려면은 월지하고 일지가 서로 다르게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전용화되지 않고 생을 하고 있거나. 전용화되지. 인호합, 이거는 전용화된 생이거든요. 인목이 딴 데 생 못해. 인목은 오화한테 계속 생을 해야 돼. 이 일에만 전념을 해야지. 다른 데 눈 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묘목이 오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용화되어 있진 않잖아. 그러면 이거 생할 상황이면 생하고, 목생화하고, 뭐 생하지 않을 상황이면 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파 같은 경우도 금생수가 일어나는데 신자합수면은 신금은 무조건 자수를 위해서 싫든 좋든 무조건 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자유파가 되면 아유 나도 내 형편이 있거든요. 아유 내가 생활 형편 되면 금생수 하고요. 아유 내가 생활 형편 안 되면 금생수 안 할게요. 라고 유금이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벌려놓은 사업 뒤지닥거리로 내가 그냥 죽어라고 벌어서 부모님 뒤지닥거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파로 걸려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 당분간 보지 맙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저도 좀 살아야겠습니다. 저 이번에 미국에 회사 취업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20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가끔 용돈을 드릴게. 이럴 수 있잖아.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측면들이. 부모님한테는 좀 매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측면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성분을 보는 거예요. 갑일간한테 인호술 삼합이라는 것은 비견, 사람들과, 나 같은 사람들이죠.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과 오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술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재물 조정성이죠. 자, 진술충미는 지속, 유지, 조절, 관리,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는 뭘로 지속, 유지, 안정을 해요? 돈으로,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색스폰을 불고 싶은 사람이 색스폰을 오래 불고 싶어. 그럴 때 차리는 게 뭐예요?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돈 벌려고 차렸어요, 사실? 자기가 색스폰 불고 싶어서 차린 거야. 자기가 색스폰 불고 싶어. 노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노래 주점을 차렸어. 돈 벌려고 차린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매일 무대에 가서 매일 밴드 불러가지고 매일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차린 것도 있어. 자, 이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인호술 삼합을 하고 있으면 오화는 나의 재주 능력, 뭐 표현, 나의 어떤 전용화된 특기 같은 요소인데 이 특기를 사회에 있는 인목들이 와서 마구 도와주죠. 전용화돼서 도와주죠. 전용화. 야, 도와주지 마! 해도 막 도와주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묘목이다. 그럼 서로 협의해서 도와줘야죠.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면은 교섭을 잘해야 돼. 그래서 형, 충, 이런 형태들은 교섭 능력이 필요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겠지가 안 돼. 인호는 도와줘. 묘목이면 잘 협의를 해서 야, 너 사정 되면 나 좀 도와줘. 야, 너는 지금 바쁘니까 야, 너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놔야겠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대중의 도움을 받아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술토의 결과물로서 지속, 유지, 금전재물의 결과물로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주의 요 인성은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브레이크 역할은 지속성이에요. 전자기판에 보면 저항이라는 게 있죠. 저항. 전자기판의 저항은 고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해당 트랜지스터나 해당 전자부품들에게 맞는 정도로 전기를 이렇게 탁 걸러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게 합니다. 왜? 저항이 없으면 과전류가 흘러서 한 30분 동안 사용할 전류가 3분 만에 들어와 버리면 얘가 3분 동안 미친 듯이 이래고는 팍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망가지거나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먹는 거에 저항 건 거야. 먹는 거에 저항. 야, 일주일치 먹을 거를 일주일에 나눠서 먹어라. 3일에 한꺼번에 먹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인호술이 벌어지면은 확 펼쳐지는데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나 막 펼쳤다가 본인이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국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스스로 요거를 조절, 제어해 주는 게 외부적 기운을 통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편인의 승인권을 내가 해보겠다는 상관적인 일을 윗자리 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함께하여 결과물을 맺게 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에 뭐 관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관성이 강하지 않고 식상이 강하면은 일종의 자기 취향성과 자기 성취성을 다소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거예요. 무관성 사주도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자기 창의성과 자기 자율성이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무관성인데 방송 작가야. 방송국에서 30년 동안 글을 썼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야, 너 글 쓰지 말고 알바생들 관리해. 나 안 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들에서는 자, 요렇게 되면은 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의 일을 돕는다. 성장하는 사람들 다음 생을 받고 있는 글자는 계속해서 테크트리가 올라갑니다. 성장을 하게 돼. 그러면 나를 돕는 사회 대중들은 어떤 사람? 계속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인재들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인호술 삼합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대운에서 인대운을 만날 수는 없겠죠. 120년 지나야 인대운 만나니까. 그러면 대운에서 오대운이나 술대운, 해대운 같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오대운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중년의 시기에 오대운을 만날 가능성도 있겠죠.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그 시기에 바쁘게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생지하고 왕지는 삼합을 했죠. 화개지까지도 삼합을 했죠. 가끔 가다가 이 화개지가 거꾸로 격각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격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반대 삼합 기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인호술에서 술토의 격각은 진토입니다. 진토. 만약에 인호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오를 통해서 술토의 결과가 연결돼야 되는데 진토의 결과가 나와버린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해지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명리계에 좀 유명하신 명리 선생님 중에 좀 끝이 안 좋으신 선생님 중에 이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되게 천재과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만물 이치를 다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이 자기가 다 책도 쓰시고 각종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법적인 저촉이 되는 일들을 좀 하셔서 금전재물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죄로 복역을 하셨어. 근데 그 이수 선생님의 사주가 신월의 임자일주예요. 그래서 신자진을 만들려고 하는 사주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주가 신자술입니다. 신자진이면은 자수의 대중 아까 전에 비겁국의 삼합 이루면 교주가 된다 그랬죠. 제가 비겁국의 삼합은 교주를 이룬다고. 그 분야의 마왕 같은 존재 사람들을 막 불러버려 보스님 대장님 뭐 이런 형태들이 사람을 우르르 불러와서 강한 대중성을 갖게 돼. 그래서 신자합수가 되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나와 함께 움직이를 내 몸같이 움직일 친위 비겁들인 자수들을 불러 모아서 수많은 지역에 강의를 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고 이수 선생님이 유행이 돼가지고 내가 제자요 했는데 근데 신자진의 마지막 단계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토를 얻는 단계죠. 근데 권력과 명예가 자진합을 한 게 아니라 술토를 얻어버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관을 얻었는데 그 관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그럼 이게 나를 감시하는 관이야. 꼭 무슨 느낌일까?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이 막 맨날 날 잡으러 다녀. 검찰이 날 잡으러 다녀. 검찰이 날 돕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까지는 되는데 나중에 조직체를 만들고 협회 단체 기관을 만들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려고 했더니 이 술토는 자수하고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술토는 자수를 통제 감시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적대적 관계의 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 권력과 명예가 나를 잡아가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한편이 돼야 되는 관인 진토가 아니라 술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일 사주라도 그 관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가면 오래 가는 거고
그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봐, 사람들이 다 내가 하라 그러면 따르잖아. 자, 사업 자금들 내세요. 내가 큰 사업 펼칠 테니까. 내가 안 갚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고 했는데 관이 그렇게 격각을 치면은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제가 그 이수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동일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기 건설업체 대기업에 고위 임원까지 하신 분이세요. 고위 임원으로 계시다 퇴직을 했어. 그래서 그 사주는 지지의 술토가 격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지위나 자리에 올랐을 때 더 조심해야 돼. 계속 회사의 그 팀에서는 계속 나를 계속 사내 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내가 권력을 얻었더니 권력이 오히려 나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회 만들지 말란 소리야. 하나회 만들면 나 잡혀간다 같은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법이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강화된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법이 우호적이면 뭐 내가 좀 잘못해도 이렇게 봐주는 게 있겠지. 근데 법이 비우호적이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나를 넣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수 선생님의 사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조직을 만들고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사주인데 권력을 아이러니하게 함정 미션으로 만들어놔서 내가 명예와 지위가 생기게 되면 더 조심해야 되는 사주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믿고 불법 탈법을 했더니 바로 2번이나 잡혀가셨구나. 이수 선생님은 10년 주기로 2번 감옥을 갔다 오셨어요. 돌잖아, 지지가 12년 주기로. 그래서 술토가 올 때쯤 되면 가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벌어지더라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 사주를 보면서 인호술 삼합에서 한 글자가 삐꾸가 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군.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다 뭐 관성이 격각치면 감옥 갑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면 더 엄격하게 어떤 조직규를 잘 지켜주면 큰 문제가 없이 명예롭게 퇴직이 가능하시고 이제 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제깍제깍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구나 같은 거죠. 만약에 신자진, 임자일주가 신자진 삼합을 만들게 되면 세상의 도움을 끌어모아 나를 중심으로 기관과 조직이 나와 한편이 되어 함께 그리고 관하고 한패가 된 거잖아. 관이 나를 돕잖아. 그게 뭐야? 나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 나를 돕는 형태들, 뭐 이런 형태들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지자체에서도 내가 사업 좀 한다 그러면 땅도 쉽게 불안해주고, 무슨 단체 만든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쉽게 허가내주고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사주는 나의 상관을 펼치기에 좋은 수익 사업으로 말년에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도 을목이 인호술 삼합을 하고 있죠. 식신이 중심이니까 나의 재능과 적성을 찾았더니 외부에 있는 겁재들이 와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구 돕더라. 중간에 이건 모르겠는데 뭐 이게 만약에 을류다 그러면 뭐 내 관리를 했더니 이것이 유술합으로 사업으로 연결이 되더라. 내 재능을 외부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빠져드는 사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 매료되거나 빠져드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한테 인호술 삼합은 화일주가 지지에 화국을 만들면 일명 비겁 삼합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재능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파급력 있게 만들어서 인성은 내 생각, 식상은 나의 재능이 만인에게 펼쳐지게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도서관이나 백종원 사장님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죠. 이 사주도 나의 에너지를 인성을 사회의 겁재들한테 제공을 하고 다음에 재주 역시도 함께 펼쳐져서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와 공유하는 형태. 그걸 통해서 정관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좌우충이니까 이 정관도 내가 뭘 좀 하려 그러면 통제하는 정관들도 나타날 수 있고 좀 이 자수하고 수생목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정관을 끼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나를 돕는 요 겁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부의 정관의 충국 즉 견제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이들을 돕고 요거를 수생목, 목생화로 순환시켜서 내가 허가권 따왔으니까 내 허가권, 내 자격을 가지고 당신들이 공부를 하면 나라에서 당신을 써줄 겁니다. 나 일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허가한 내 기술도 펼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면 이게 일종의 사람 키워서 조직에 사람 제공하는 사주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난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사주가 임꺽정이나 홍길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임꺽정이나 홍길동의 공통점은 핍박받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산적두목이 돼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가끔 저 관할을 습격해서 저 관하고 이렇게 대립하기도 하죠. 이사주가 만약에 난세 시대에 태어나면은 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관하고 대립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난세가 아닌 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관에 사람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관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주,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미국이 IS하고 시리아에서 싸울 때 그 미군이 직접 내려가서 IS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인명 손실이 나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리아에서 가장 핍박받고 탄압받는 족속이 어딘가 봤더니 거기 쿠르드족들이 이렇게 자치구를 만들어서 자체 전투 병력을 양성을 해서 시리아군과 대립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군에서 잘 됐다. 저 쿠르드족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무기와 훈련을 장비를 지원을 해줘서 쟤네들이 미군 대신 싸우게. 그래서 미군은 가서 폭격만 때려주고 장비 대주고 실제 돌격하는 병사들은 쿠르드족 여전사들을 쿠르드족은 남녀 평등이 돼 있어서 여자고 남자고 다들 총 들고 싸우는데 이슬람 그 IS 원리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 여자 손에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이상한 그 이슬람 그 광신도 이슬람 쪽에는 뭐 건전한 이슬람은 아니겠지만 광신도 이슬람 족속들은 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천당에 가서 천국에서 뭐 20명의 미녀의 수발을 받으면서 20인의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뭐 그런 행복한 꿈을 꾼대요. 뭐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조건이 있는데 여자 손에 죽으면 그게 안 된대. 그래서 그 쿠르드족의 여전사가 총 들고 달려오면 IS가 다 도망가는데 쟤네 총에 맞아 죽으면 우리는 평생 지옥에 빠진다 해가지고 효과가 되게 좋았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사주가 누굴까? 이사주 이 민병대 조직해서 요 연주에 있는 관성에 그 대립하는 사주도 되겠죠. 뭐 난세에는 홍길동,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을 만드는. 하지만 개인의 이익이나 이권이 훼손되면은 이들은 언제든지 뭉칠 수 있는 사주. 이 비겁북을 가진 사람들이 군중동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현대 시대에는 군중동원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중동원력 자체도 권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뭐 연예인 팬클럽 회장, 또는 뭐 정치단체 지도자, 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는 유튜버, 뭐 예술가, 그래서 큰 공연과 행사를 만드는 사람, 이런 것도 군중동원력이 상당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일주나 정화일주가 인호술 삼합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이사주는 보세요. 인호술 삼합을 만든 다음에 내가 얘네들을 통제 관리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대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임수나 계수가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의 명예와 권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무리와 조직의 대표가 드러나거나 알려지는 형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대게를 엄청나게 잡아대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대게가 유명하지가 않아. 근데 반면에 이웃 마을에는 대게를 하나도 안 잡는데 그 마을은 대게로 유명해. 그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덕대게라는 게 영덕에서 잡힌 게 아니라 뭐 그 옆에 있는 뭐 포항, 강구항인가 뭐 딴 데서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 옆마을에서 잡히는 거야, 옆마을에서. 근데 그 옆마을에서 잡히는 대게인데 그 마을은 대게로 안 유명하고, 오히려 옆마을에서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거기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잡힌 대게를 전부 그 기차역이 있던 그 마을에서 전부 실어 날랐다고 하니까 그 마을이 오히려 대게 마을로 영덕대게가 유명해졌다. 실은 영덕에서는 대게 잘 안 잡는다. 그 옆에 있는 강구항에서 다 잡아왔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만약에 지지가 인호술 화국을 하고 있는데 천간에 병정화가 안 떴다. 이게 대게 잡는 마을인데 대게로 안 유명한 마을이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천간에 병정화가 떴는데 지지에 병정화에 뿌리가 없다. 이게 그 병정화가 활용되고 있는데 병정화에 기반이 없는 마을 같은 거예요. 영국의 차 하면은 뭘로 유명하냐면 영국은 그 차. 무슨 차죠? 영국의 차가? 홍차. 영국엔 홍차가 유명하죠. 근데 홍차가 영국에서는 한 개도 생산이 안 돼. 실은 가공도 안 돼. 영국의 홍차는 전부 인도나 중국에서 옵니다. 사실 그 인도에 홍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인도에서 홍차,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그냥 그 마을은 끝도 없이 그냥 반경 몇백 킬로 이내가 다 홍차밭이야.
근데 그 마을은 홍차 마을로 유명하지 않고 오히려 홍차가 한 개도 안 나는 영국 하면은 영국의 차 하면은 홍차 이런 것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호신샘 같은 경우는 지지의 인수를 2개나 가지고 있는데 천간에 인수가 안 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학자로 안 봐. 학자로 안 보죠. 근데 저는 천간에 재성이 떴죠. 재성. 저는 사업가나 장사꾼으로 보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재성을 올렸다. 실은 나는 인성을 쓰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로는 나는 재생관을 하니까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명리업계에서 제가 무슨 일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뭐 명리계 일타 강사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소개를 하더라고. 다른 모임에서. 아니 나 일타 강사 아닌데 나는 그냥 집에서 책만 보는 사람이고 특별히 돈 벌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실 돈 버는 일은 우리 원장님이 하시지 나는 돈 벌려고 뭐 하는 게 없는데 난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나는 실은 인성을 쓰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재성이 올라가니까 나는 뭐 사업가나 일타 강사가 뭐예요? 돈 잘 버는 강사라는 느낌이 강한 거잖아. 아, 나 돈 잘 버는 강사 아닌데 약간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지는 실체적인 측면이고 천간은 드러나거나 대표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왕이면은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는 게 천간에 병정화가 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활용했다는 뜻이고 특히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는 병정화 일주는 바로 그들의 비겁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다가 되는 거예요. 나다. 만약에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안 뜨고 여러 개 떴다. 그럼 이게 대표하는 사람이 여럿이다가 되는 거고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떴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내가 대표자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로맨스 로코의 여왕 하면은 뭐 어떤 여배우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분야에 다른 여배우들도 많은데 뭐 무슨 시대에는 누구 배우 뭐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죠. 그 유명한 그 명리학자 그 중국의 명리학자 설화고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설화고 선생님이 쓰리병사주입니다. 쓰리병사주. 천간에 병병병 떠 있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서는 내가 왜 쓰리병인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 붙였냐면 근현대 명리학 3대 거두로 뽑힙니다. 현대 명리학 그래서 설화고 위천리 그다음에 한 분 더 있는데 내 이름이 기억 안 나. 그래서 이 근대 180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까지 근현대 시대의 명리학의 초고를 이룬 분 해가지고 그 3대 명리가 천간에 쓰리병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3명이 있구나 같은 형태. 특히 천간에 여러 개의 글자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보통 확산되거나 퍼지거나 하는 능력이 꽤 강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삼합에서 월지를 끼고 있으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월 사회, 가까운 사회를 포함해서 어떤 큰 변화에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정해일주처럼 인호술 화국 만들었는데 정해일주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인호술 삼합에 끼지는 않았지만 그 인호술 삼합을 관리 컨트롤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인호술 화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지만 중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인호술 화국의 일원이 아닌 인호술 화국을 견제하고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각각의 모든 사주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대도서관 사주고요. 요 가운데 있는 사주 한번 보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게 우리 명리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그 지금 부산에 계시는 그 박청화 선생님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청화 선생님께서 내 사주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직접 이 사주를 꺼내셨던 사례가 있죠. 이 명리계 대선배의 사주를 제가 뭐 왈가왈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담백하게 이 사주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존경하는 대선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 사주 보면은 인오오축 하고 있는 사주죠. 인오술이 아니라 인오축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오까지는 잘 되죠. 인오까지는 잘 되는데 이 축은 다소 요 관을 견제하는 형태의 뭐 이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반합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오삼 반합. 만약에 대운에서 술대운이 오게 된다면 인호술 화국의 완전체를 이룰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느낌을 보자면 정인격 사주이면서 정인도 쓰면서 식신도 올라갔으니까 정인 식신격 사주인데 격국은 정인 식신인데 인호술 화국하고는 거리가 멀죠. 인호술 화국은 재성하고 관성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인격이라는 거는 공부 학문을 중심으로 공부와 학문에서 투출된
식신, 기술과 재능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인호 화국이 만들어졌어. 돈 벌고 조직을 만들라 하는 소리죠. 자, 이 돈은 내 돈일까? 조직에 쓰는 돈일까? 자, 이거 내 돈이죠. 일지의 돈. 돈 벌어서 어디다 쓸까? 관 키우는 데 쓰는 돈이. 그럼 이분이 돈을 벌면은 너 가지라고 벌는 돈일까? 조직 키우라는 돈일까? 맞아. 그래서 이런 사주가 돈 벌면 돈 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사회의 조직을 키워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청화 선생님이 혼자서 딱 사주 상담만 했으면 큰 돈을 버셨을 텐데 갑자기 그분께서 인터넷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셨다고 하더라고. 이 온라인 교육 학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수익 내기가. 저도 옛날 10몇 년 전에 그걸로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홍익 학당이었나? 네, 홍익 TV. 그 조직도 만드시고 단체 협회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하셨던 케이스예요. 이 사주는 공부와 학문을 기반으로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술수를 만들어서 사회의 평관을 식신제사라는 일을 하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조직을 만들 것이다. 요거는 개인적인 조직, 요거는 국가사회적인 조직에 공헌을 할 것이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벌리는 형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좋겠죠. 사주의 목적을 보자면은. 그 다음에 요 사주를 보면은 요거는 내 학원과 내 조직이 되는 건데 사회의 겁재, 인성에서 올라온 겁재. 축토의 인성 위에 겁재가 올라왔으니까 약간 은둔도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병신합을 하고 있으니까 평관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인성에 기반하여, 즉 공부 학문과 자격하여 사회적 명예를 가진 겁재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돈 벌고 같이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홍익학당에 다양한 명리 관련된 선생님들이 풍수, 역학 관련된 선생님들을 끌어모아서 대한민국 명리학 불모지 시절에 초창기에 많은 강사들, 학교가 생기기 전에, 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기회를 만들어 줬구나. 이런 느낌으로도 보면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결국 공부하는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추고 원진 걸린 사람들, 밝은 세상에서 쓰기 어려운 지식 정보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조직 만들어주고 그들의 재능이 선간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쓰임 받게 하라. 이런 느낌으로 보자면 이사주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편제가 오화를 가지고 있으면 돈 벌면 조직을 만들어 명예를 얻고자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잘 풀릴 것이다. 나 명예고 뭐고 그냥 돈만 벌래요. 그러면 이게 쓰여지지 않는, 오화를 쓰지 않는, 쓰여지지 않는 임목을 쓰게 되면 돈이 벌리다 말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는 이게 나만 유명해야 돼. 사회의 겁재를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이 사주는 그냥 나만 유명하고 말 거야. 니들 다 꺼져. 아니죠. 세상에 많은 운둔 고수들과 운둔 도사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해결해 줄게.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예를 가진 겁재를 이용하여 수익 사업하고 재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인성적 기회를 주는 형태. 특히 축이 인목을 만나면 마치 진흙에 빠져있는 코뿔소가 그 밧줄을 만난 것과 같은 거죠. 늪에 빠진 말이 인목을 만나면 통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축이 인을 만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이 빨리 온다. 해가 빨리 뜬다. 축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깊은 새벽이거든요. 깊은 어두. 과연 통일이 될까? 과연 독립이 될까? 그게 꼭 축의 상태죠. 조금만 참았더니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더라. 이런 형태가 축이죠. 축이 인을 만나면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어떤 깊은 수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수가 끝인 줄 알았더니 축으로 갔더니 지하 밑에 더 지하가 있더라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인목을 만나서 쑥 세상으로 올라오더라. 은둔도사들을 세상으로 끌어내주는 사주겠구나. 그 명리업계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운둔의 학문이었던 것을 대중적인 학문과 만인의 학문으로 만들어주는 탈출구나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대체로 종교 철학계에서 금수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약간 은둔도사 같은 형태지. 그분이 활약을 하시면 보통 그 업계가 은둔하는 형태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그 어떤 업계에 이렇게 목화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면 이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업종의 분야가 세상에 드러나고 양지화되고 뭐 알려지고 뭐 그게 좋게 알려질 수도 있고 안 좋게 알려질 수도 있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 기운들이 대체로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목화 계열은 드러내고 알리고 홍보하고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하는 형태들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축월에 시작한 사주가 인호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축토의 학문을 밝은 세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최초로 만드신 뭐 그런 형태들도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인호술 화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세 개의 기운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다. 한 20-30명 중에 1명 정도의 사주에서 인호술 화국, 뭐 신자진 삼합 같은 삼합 기운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그 해당 기운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운명의 이끌림처럼 그 일에 하다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상담했던 손님 중에도 지지의 사유축을 반듯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는데 사유축 삼합을 가진 사주가 지금 유대운을 딱 만났더니 그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과 함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뭐 그러면서 했더니 저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했더니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 맡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사유축의 중심 대운으로 가고 있어서 어떤 큰 운명의 흐름에 지금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